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재선출을 결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국민의힘은 오늘 새벽 비대위와 당 선관위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중 전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은 어젯밤 두 차례 만나 단일화 실무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슷한 시각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 재선출 결정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했습니다. 후보 교체 추진 방침에 김 후보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오늘 오전 선관위에 공식 후보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은입니다. 네,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께 드리는 글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함께 싸웠던 동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서로에게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계획한 대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면 충돌한 김문수 대선 후보.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그제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와 정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권과 안건이나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약세 지역인 경북을 찾아 색깔이 아닌 인물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의 전국 법관 대표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 일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 영남권 경청 투어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일 영주와 예천을 찾은 데 이어 닷새 만에 또다시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색깔이나 연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직함과 유능함을 기준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왕을 뽑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은 거죠. 잘 일할 사람 꼭 고르세요. 이재명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축출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지만 국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재난 대응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산불과 땅꺼짐 사고 등 재난재해 대응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 등 소방관 안전보호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경남 지역을 찾아 민심 정치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양측 수석 대표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협상이 열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는데 일단 첫 만남은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의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각 9일 소셜미디어에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해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이 예상한 미국 협상안의 대중국 관세율 50%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The president still remains with his position that he is not going to unilaterally bring down tariffs on China. We need to see concessions from them as well. 예상보다 높은 협상안을 먼저 부른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라며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 중인 중국도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当前面对国际上的单边主义逆流和强权霸凌行径，中方将同俄方一道，肩负起作为世界大国。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스콧 베센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는 각각 협상이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협상은 탐색전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만큼 극한 대치를 멈추기 위한 조치에는 동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그치며 평년보다도 7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보면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에 5에서 20mm, 경기 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정도입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15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날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